내가 오늘 오면서 생각했어. 내가 정신과 카운슬러에서 요리 연구가가 된 거야.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네네. 그게. 이거 플랜했던 거는 아닌데 네. 또 프리페어한 거 보니까 플랜도 했어.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참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라이프가. 삶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는 내 삶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나는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네. 경험을 하고 느끼고 있어. 네. 그러니까 플랜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하고 싶다. 그러면 준비하는 은연중에 내가 준비를 하게 되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면서 맞아요. 네, 어느 날 보면 그 네.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참 이야기가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첫 질문으로 사실 30년 동안 선생님께서 그런 홈리스 그리고 약물 중독, 뭐 정신질환 이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만나 오셨잖아요. 그게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인데 어떻게 그 길을 걷게 되셨는지 먼저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생각하면 3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쵸.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릴 때 내가 자랄 때 하고 한 6살 차이는 나는 오빠가 있어요. 근데 오빠가 알코올릭이었어요. 음. 근데 겉보기에는 뭐 정상이고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대학도 아주 좋은 데 갔고 그리고 직장도 아주 잘 잡았는데 이 사람이 항상 남한테 보여주지 않는 그 중독이 알코올릭이었어요. 결국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알코올릭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해 보다가 그쪽 공부를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아마도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내 가족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우선 또 제가 미국에서 일하니까 제가 체격이 큰 체격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대체로 나보다 체격이 많이 그쵸. 크고 맞아요. 또 이렇게 체격만 큰 게 아니라 키도 크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더구나 또 범죄자나 노숙자 정신질환자들하고 일한다는 거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땐. 근데 저는 시작할 때부터 마치는 때까지 힘들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 과장이고 그냥 무섭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 그 오빠의 그런 중독이라는 게 가까운 가족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가까이서 본다는 게 정말 어떤 걸까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 그 당시에 그 오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시면서 네.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옛날에 저희가 한옥집에 살았는데 오빠가 대학생이었고 내가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오빠가 기타도 참 잘 치고 정말 노래도 너무 잘했어요. 근데 밤늦게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 오빠가 막 그냥 그 속에서 받지 않으니까 막 네네. 막 구토하고. 토해내고 구토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우리 오빠가 오빠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술 먹고 어디서 그러고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 오빠를 밤에 자지 않고 아버지 주무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면서 오빠가 토해낸 걸 다 치우고 오빠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이렇게 '술 먹고 힘든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은연중에 내가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좀 쌓여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냥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항상 그렇게 필요한 네.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네. 그게 네.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어머니께서 네. 자라시면서 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걸 보셨다고 얘기를 네네.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막 넉넉하고 막 부유하게 살지 않고 그냥 일반 가정하고 비슷하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질 않았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희 시골에 그러니까 네. 충남 대전이 고향인데 그쪽에서 인제 친척들이 내려오면 한 번도 이렇게 엄마가 소홀히 대접을 하는 걸 못 봤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또 시장이나 같은 데 가면 지금은 뭐 어떤 상황인지 네네. 한국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1960년도 70년도에는 시장에 상위군이 많았어요. 상위군이 뭔지 아세요? 저 베테랑트. 네. 예, 그러니까 군대 군대에 갔다가 갔다 와서 다리가 잘리거나 뭐 무슨 뭐 네네. 캐나다 가고 이런 분들이 폐타이어에다가 봤어요 저도 어릴 적에. 배 밀고 네. 다니면서 구걸하고 예. 또 이렇게 구석지에서 지팡이질 네, 예.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옷을 잘못 입었으면 춥게 입었으면 엄마가 그분들을 집에 데려와서 물을 데펴서 씻겨서 아버지 음. 오빠의 그 빨아 놓은 옷 가지고 새로 아. 갈아입히고 이런 걸 보면서 네. 또 밥을 먹이고 보내고 그런 아. 거 봤어요. 그걸 그래서 보고 자랐죠. 그죠. 그래서 레지나 님한테는 이 남을 돕는다는 게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내 일상, 이 자연스러운 일같이 되신 것 같아요. 예, 그게 당연히 해야 할 음.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물을 마시듯이 네. 옆에 있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 일이라고 생각이 아. 됐던 것 같아요. 네. 오랜 시간 그런 현장에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사실 이 중독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독이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것. 아. 헤어나기 어려운 것. 어렵다. 어렵다고만 얘기하는 것보다 헤어나기 어려워요. 아주 음. 어려워요. 한번 빠지게 예, 됐을 한 번 때. 빠지게 되면. 자기의 정신력 가지고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어. 그냥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네. 특별한 어떤 계기가 아니면 중독에서 벗어나는 일은 상당히 어. 어렵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라고 하면 방금 의지 얘기를 해 주셨지만 중독이 어쨌든 간에 자기의 선택으로 해서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다 그런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사람들이 어떠한 경유로 이 중독이라는 것에 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지를 좀 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제 가정 문제에서 가정에서 아. 자라다가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인제 외롭고 쓸쓸하고 또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갔다가 약 먹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아니면 음. 그런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분들이 웰컴해 주면 어떤 형제 같은 걸 느끼면서 인제 같이 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어. 또한 가정에 갖고 있는 가계를 내려오는 정신질환으로 음. 인해서 내가 내 정신이 아닌데 어 밖 밖으로 다니다가 헤매다가 그 약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어. 경우도 있고 어 약물 중독하면 그냥 '내가 원해서 네가 그렇게 택했는데.' 이렇게 음. 생각만 하면 안 되고 환경에 의해서 어답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그걸 먹음으로써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어 시작하게 된 게 계기가 많죠. 어. 그러면 그러한 사실 중독이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사실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물론 어떠한 계기로 사람의 삶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중독을 겪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갑작스럽다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그런 어떠한 불안함과 외로움과 이런 상처들이 쌓여갔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오랜 기간 그런 분들을 지켜보시면서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뭘까요? 사랑의 결핍. 사랑의 결핍. 예. 사랑의 결핍, 관심의 결핍. 음. 그게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넘치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자랐다면 변화를 볼 수 있었을 거고 또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이길 힘도 음. 그러니까 중독됐더라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많죠. 음. 그래서 사랑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일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해 주신 오라버니의 경우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먼저 일찍 가셨는데 선생님이 보셨을 때 오라버니가 그렇게 빨리 생을 마감하게 된 어떤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도 문제가 되죠. 음. 그러니까 그런 환경 왜냐면 오빠가 알코올릭에 빠질 수 있었던 환경의 시작은 저희 아버님이 술을 드실 때 옛날에는 막걸리를 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60 년대 70 년대. 네네. 그러면은 옛날에는 막걸리를 사러 주전자 노란 주전자에다가 네네. 막걸리를 사 오라고 시켜요, 어. 누군가가. 근데 오빠가 인제 우리보다 나이가 6 살이나 네. 많고 우리는 아직 어릴 때니까 음. 오빠가 그걸 사러 가면서 막걸리 사러 가는 길이 쪼끔 멀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막 심심하잖아, 집에까지 오는데. 그리고 네. 막걸리 한 모금 먹어 보니까 달짝지근하거든요. 네네. 그거를 한 모금, 한 모금 조금씩 조금씩. 예. 한 모금, 한 모금 아. 먹다가 그게 몇 년 동안 계속되다 보면 네. 그게 애딕트가 되죠. 네네. 그게 시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음. 봐요. 분석은 해 보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내가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하면서 네.
오빠가 어떻게 해서 시작했을까?' 내가 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시작을 그렇게 해서 중독이 됐더라도 만약에 거기에서 사랑이 있었다라면 뭔가 가족의 그런 애정과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것 또한 다른 이유가 근데 있을까요?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 인제 그렇게 중독된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거고, 가족들의 사랑의 결핍도 있었겠죠? 우리는 형제가 많았거든요. 음. 형제가 많은 가운데 오빠는 중간 정도에 있었으니까 그 오빠한테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그 오빠가 그렇게 술을 쪼끔씩 먹고 아 있다는 거를 몰랐다. 아무도 몰랐죠. 우리도 나중에 나도 생각해 본 거예요. 음. '아 왜 저 사람이, 네. 우리 형제들 다 술하는 사람 없는데, 네. 그다음에 담배 피는 사람도 음. 없는데 왜 저러지?' 하고 '왜 저랬을까?'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다가 결론을 내가 낸 거예요. 아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네네. 근데 그쵸. 그게 시작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봐요. 네. 그쵸. 우리는 사실 그렇게 쪼금씩 하면 중독될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쵸. 뭐 쪼끔 마실 수 있지. 근데 또 그건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상황마다 뭐 그렇게 해서 상처들이 쌓여서 우리가 이런 중독을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삶이 무너지는 걸 경험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선생님 자체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겪으시면서. 힘드셨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일하면서. 네네.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러니까 30년 일하면서 네. 그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 홈리스 피플들을 만나면서 안 힘들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힘든 순간은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일이 하고 싶어지는 그런 음.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쪽 방면으로 잘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는 남의 얘기를 잘 들어 주고, 한 사람이 나한테 어사인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설계를 해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겠다는 그 블루프린트가 내 머릿속에 그려져요. 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 출소를 했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왔다. 그러면 '아 이 친구 나이가 몇이지? 그럼 이 친구가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음. 그다음엔 뭘 하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단계 과정이 나한테는 블루프린트처럼 음. 마치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쩌면 제가 그 일을 더 많이 오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상대방의 이야기가 내 얘기같이 내 일같이 느껴지고 또 그것을 즐기셨기 때문에 물론 힘든 순간도 있으셨지만 그것을 쭉 해오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적으로 오는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하면서 선생님께서 그 무릎도 수술하시고 뭐 암도 겪게 되시고 이런 육체적으로 사실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내가 내 몸이 무너지면 사실 남을 보기보다는 나 먼저 챙길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 항상 그러니까 열악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홈리스 같은 경우는 네. 중독자들도 거의 뭐 어떤 쉘터나 집에 있는 사람들 음. 많이 없고, 저희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인제 길거리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그룹 홈에 있는 사람들인데 뭐 2 년이고 3 년이고 씻지 않아서 정말 더럽고 냄새 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질병도 많고, 네. 제가 또 몸이 약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매년 감기를 어. 앓고, 거의 뭐 2 년에 한 번씩 폐렴 앓고, 이제 그렇게 잔병 치레는 거의 다 했어요. 예. 그리고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정말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포기하지 않는 거. 어. 포기를 안 하고 되게 긍정적이에요. 음. 그러니까는 당장 이게 어 무너져도 '이거 왜 무너졌지?' 하고 오래 생각하지 않아. 그냥. 선생님이 무너졌을 때 아니면 네. 예. 내가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어. 이런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 막 지치고 힘들어요. 네. 힘든데 그쵸. 그때는 내가 힘들어서 못 견딜지라도 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오래 머무르지를 음.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새로운 플랜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내가 이렇게 네. 오래까지 일을 하지 않았나. 어. 그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긍정적으로 빨리 돌아온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혹시 선생님만의 어떤 그런 뭔가가 있나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한다는 거 뭐 걷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생각을 한다든지 좋은 노래를 듣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거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너무 복된 날이야. 아. 그리고 너는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최선을 다하자." 이제 우선 마인셋을 음. 해요. 매일 아침. 거의 매일 아침. 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부스스하잖아요. 일단은 부스스한 자체로 오래가지 않고 얼른 준비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을 한다든지 네네. 머리 매무새를 옷 매무새를 아. 가다듬고 예쁜 옷을 입고, 전 음. 컬러풀한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색감이 아니지만, 그래서 밝은 옷을 입고 네. 자기 마음을 정리해서 새로운 날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 어저께 누가 큰일을 겪었을지라도 어. 그게 준비 과정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적으로 네. 그 절망에 빠지는 시간이 머무르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는 시간을 아예 안 머무른다면 그거는 음. 아니고, 절망에 빠져서 힘들어서 헤맬지라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네. '아 이건 아니지. 내가 여기 오래 있을 수는 없어. 어. 일어나야지.' 그리고 인제 생각 자체를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네.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인제 네. 그다음부터 네. 밝아지는 거죠. 환경은 네네. 안 바뀌었는데 내가 아. 바뀌어지니까. 아. 나로 인해서 즐겁고 네. 재밌을 수가 있죠. 아.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 그게 단 한 번에 그냥 '내가 긍정적으로 해야겠다.' 이러면 사실 그게 되게 오래가기가 어렵고 굉장히 그냥 단발에 끝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매일매일을 내가 그것을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긍정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그러한 학원들이 나도 모르게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practice, practice, practice. 네. 예 선생님께서 또 이제 칼럼을 음. 쓰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고 와 되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 경험들을 진솔하게 그냥 선생님의 일기를 읽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났던 게 다시 거리로 돌아온 분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떠한 연유로 홈리스가 되시고 그런데 선생님께서 정말 노력해서 그분한테 집을 마련해 주셔서 그분이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곧 얼마 되지 않으셔 나오셨다고. 근데 그 나왔던 이유가 무섭고 외로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경험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처음에는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음. 어렵게 길에서 헤매던 분을, 정말 시애틀에서 하우징 얻기가 굉장히 네. 어려워요. 그 뭐 보통 4 년, 7 년, 뭐 9 년까지도 기다려야 하우징이 생기는데, 로우 인컴 하우징이 어렵게 다른 순서를 제치고 그분을 어 입주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사실은 하우징을 들어가게 하는 건 내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우징 스페셜리스트들이 하는 일인데, 저는 정신과 카운슬러였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그렇게 열심히 해 줄까?' 음. 이런 의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다 이용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점이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입장을 정말 어. 강조해 가서 이 사람을 빨리 입주시켰는데, 입주시킨 지 한 3주 후에 랜덤리 가 보니까 안 들어온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몇 번 갔는데 그 아파트에 가 보니까 안 들어와. 음.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사람이 살던, 지내던 지역을 가 봤어요. 근데 인제 그게 우범 지역인데, 음. 우리 사무실에 인제 아울리스 스페셜리스트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 어.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만나서. "왜 안 들어가니?" 그러니까 그 갇힌 공간이 너무 무섭고, 음. 30 년이란 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마다 다르겠죠, 기간은. 음. 그 오랜 기간 동안 길거리에서 길바닥에서 만났던 그 형제 같은, 자매 음. 같은 그 식구들, 자기한테는 가족이잖아 그게. 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없고 혼자 남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 그리고 갇힌 기분 때문에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잠을 자려고 그러면 주위가 시끄럽고 환경이 어려 지저분하고, 이런 환경에 살던 아. 사람이 벼랑간 벽에 갇혀 버리고 너무나 주위가 깨끗하니까 아.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나왔다고. 그게 자기의 커뮤니티라고. "This is my community. I 음. want you to understand."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제가 100번 이해가 돼요. 네. 맞아요. 진짜 사실 우리도 내가 편안한 곳에 이렇게 30년 동안 살다가 전혀 내가 모르는 곳에 모르는 환경 사람들한테 만약에 거길 날 보낸다면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게 이 우리가 홈레스 문제를 생각할 때 특히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이슈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결코 그냥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하죠. 그것만은 아니죠. 예. 예. 홈리스가 영원히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약이 계속 개발이 되고 인체에 음. 나쁜 약들이, 그리고 정신질환이 항상 있고, 그리고 가정 불화가 항상 있고, 홈레스 중독자들이 스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까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해 봐요. 네. 없어진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어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무엇이 있을 때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이 사람들이 완전하게 장기 치료를 거쳐서 자기가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고, 음.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우선 정신 자세로 '나는 벗어날 거야.' 그건 너무 중요한 거야. 우선 내 아. 마음의 자세는 너무 중요하지만 환경이 뒷바라지 해 줘야 돼요.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을 약물에 중독된 이 몸과 마음, 특별히 우리 브레인 같은 경우는 완전 애딕트 됐잖아요. 음. 그것을 완전히 치유하고 씻어낼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금도 필요하고, 이 사람들한테 좋은 환경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리고 테라피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음. 학대받은 사람은 그 학대받았을 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치료가 됐더라도 그냥 완전히 치료됐으니까 "너는 이제 괜찮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being together,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영원한 옆에 친구,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그게 테라피스트겠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필요하여야만 같이 걸어가는 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많은 경험을 해 봤어요. 뭐 약물 중독도 그렇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환자하고도 일을 같이 해 봤는데, 저희 사무실에 오는 괌 출신의 그 홈레스, 근데 중독자였어요. 그 제가 이 치료 기간을 2번을 보내 봤어요. 6 개월짜리, 그리고 1 년짜리. 갔다 와서 한 1년 후에 다시 재발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그때만큼은 약을 안 먹기 때문에 치료약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이너 그 wound가 힐링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시간을 갖고 치유해 주지 않으면 템포러리 아닐까. 그러면 그 우리가 내면에 갖고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우리한테도 그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있어. 예, 정도가 다를 뿐이지만 그게 심해졌을 때 우울증이나 이게 어떠한 어 것이 이렇게 트리거가 돼서 발병했을 때 그게 큰 정신질환으로 갈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커뮤니케이션? 음. 커뮤니케이션이 시작인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은 서로가 통화해야 돼요. 그렇죠? 아. 커뮤니케이션 그쵸. 일방적이어서는 안 돼요. 근데 중독된 사람이나 어떤 편집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일방통행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이 뭐가 문제지?' 하고 보아줄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해 주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음. 그러니까는 그 누구나 어려운 점은 있어요. 좀 더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업 앤 다운이 심해서 바이폴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커뮤니케이션 일방통행해서는 안 돼요. 근데 어. 환자는 일방통행일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런데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그냥 superficial하게 네. 얘기만 듣고 "어 알았어. 그랬지. 힘들었지. 그럴 거야. 너 잘한 거야." 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음. That's a easy way. 음.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챌린저는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치만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한테 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네.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네. 음.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음. 방향 전환을 시켜 주면서, 이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있다면 그게 도움이 음. 되지 않을까. 제 경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경우는 일단 환자를 놓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일방통행인 경우, 그래서 내가 들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활에서 뭐 가족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친한 친구 아니면 직장 내에서도 소통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어느 순간 소통을 할 줄 모르는. 그래서 이게 뭔가 양방향으로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그런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환자하고 만날 때는 그 환자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일방적으로 가족 네.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성향이라는 거 있거든요, 사람마다. 어. 판단시죠. 어. 갖고 있는 또 inherit 하는 것도 있어요. 음. 타고난 성격들도 있잖아요. 음.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향 때문에 불락이 될 경우가 많아요. 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트리거가 뭔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그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아. 근데 그게 어려운데 하고 나면 머리 아프고 답답하고 그런 게 없어져요. 어. 그래서 그런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가 그런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맞아요. 못해요. 그럴 때 그런 훈련을 해줄 수 있는 이든 그룹 테라피라든지 네. 그런 그룹 카운셀링 같은 게 아. 그러니까 카운셀링이 뭐 내가 문제가 있어서만 받는 게 아니라 네. 배우고자 음. 상대방하고 대화를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그룹 테라피가 필요하지 않을까 음. 생각해 봐요. 네. 방금 얘기해 주신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 사실 진짜 가장 가깝다고 느끼면서도 가장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족일 때가 있어요.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성향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 뭐 동생이나 뭐 엄마 아빠가 있을 때 그분들의 그냥 성향을 알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가 그분들과 소통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일까요? 성향을 알면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성향을 좀 피해갈 수 있겠죠? 피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질투가 많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되도록이면 피해 주고 음. 그런 상황은 되도록 말을 순화해서 말을 부드럽게 다른 면으로 표현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며 피해가면서 그 사람이 상처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려운 얘기예요. 예 네. 맞아요. 특히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들 그냥 아예 그냥 대화를 안 하는 쪽으로 쉽게 그냥 돌아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지 웨이죠. 안 보면 되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각기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어떤 한 생각에 꽂히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네. 정신적으로 physically, 음. mentally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람들은 easy way가 뭐냐면 get away 하는 거예요. not think about it. 그죠? 그런데 그것도 치료의 한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음. 너무 힘든데 같이 hanging out 할 수는 없어요. 음. 왜냐면 그 사람의 성향 자체를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음. 왜냐면 내가 건강해야 그렇죠? 네. 내가 건강해야 더 많은 롱런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방법이 아닐까 네. 싶어요. 네. 맞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게 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 30년 가까이 그런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면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네. 그중에 한 가지는 한국분 노숙자였어요. 네. 중독자이기도 하고 이분은 멘탈 헬스로 인해서 중독이 됐어요. 어. 근데 이분은 알코올릭이었는데 이분이 결혼을 해서 여기서 가까운 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그 망상을 본 거예요. 어. 망상증 환자가 자꾸 그게 인제 행동이 반복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5 살, 7살 딸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지붕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어 아. "너네 촬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진 찍어야 돼." 하면서 아이들한테 옷을 예쁘게 입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의자 같은 데 앉아서 사진 찍게 하고 그때 시절에 인제 레이건 시절이었는데 음.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한테 돈을 엄청나게 음. 빌려가 가지고 갚아야 된다고 그래서 매일 저희 사무실에 오는 거예요. 아. 레이건한테 그 메시지 보내서 돈 받게 해 달라고. 아.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정신병이 있으신 건 거죠? 정신병이 있어서 아.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음.
어쩐 케이스로 해서 이제 시애틀 바닥을 아. 헤매시다가 우리 프로그램에 발견이 돼서 저희한테 오신 이제 제 케이스가 된 경우인데 길에서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주는 뭐 걸 받아 먹다 보니까 중독이 됐죠. 음. 약물도 그렇고 알코올이 심했어요. 그분이 인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인제 저하고 7 년을 만났어요. 근데 네. 7 년을 만나면 이제 이분들이 정부에서 받는 혜택을 우리가 받게 해 주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 돈을 마음대로 컨트롤 못 하니까 저희 사무실이 페이가 돼 가지고 그분한테 돈이 오는 거를 매주 오게 해 가지고 100 불씩 200 음. 불씩 이렇게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분이 살고 있는 쉘터에 내야 되는 돈을 우리가 내주고 매니지먼트를 해 주는 거죠. 음. 그래서 만나던 분이 계셨는데 이게 인제 정신질환도 심해지고 인제 알코올릭으로 너무 인제 폐인이 됐다 그럴까? 몸이? 네. 그렇게 되니까 다시 길바닥으로 나가시고 인제 이래서 계속 저는 또 그분이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한 7 년을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레지나는 나를 좋아하나 봐. 왜 나를 따라다녀?"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7 년째 되는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3 주째. 음. 그래서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됐을까?' 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전화 와 가지고 "지금 누구누구가 병원에 있는데 너를 찾는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새벽에 5 시에 인제 전화를 받고 그다음 날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게 인제 막 발작을 하니까 음. 병원에서 이렇게 다 묶어 네. 놨더라고요. 온몸을 다 묶어 놨어요. 그래서 인제 며칠을 안 먹는대요. 먹지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나가서 가까운 한국식품에 가서 이분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이 있어요. 음. 호박죽, 전복죽 아. 이런 걸 사 가지고 가서 네. 이분한테 제가 예를 들게요. 네네네. "헤이 폴 이거 한번 먹어 볼래요?" 그리고 인제 제가 입을 벌리세요. 그러니까 "Open your mouth." 그러면 이제 이분이 입을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어 오케이. 우리 비행기 놀이 합시다." 어. 이제 머리에 생각하는 수준이 굉장히 내려간 거예요. 어. 이제 뭐 약물 그 중독에다가 사이에. 예. 그런데 치매기도 약간 왔어. 예. 음.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든지 나는 뭘 좀 먹여 주고 음. 싶어서 호박죽 사간 거 전복죽 사간 거를 스푼으로 하나 한 숟가락을 떠 가지고는 "자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오픈 유어 마우스." 우리 비행기 앉아야죠. 네네. 그러면 이제 이분이 걸리면 한 번 집어넣고 한 어. 번 집어넣고 이제 그래서 이분이 받아 먹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어. 예.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인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레지나가 나를 오랫동안 너무 잘해 줘서 네. 내가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으로 가게 됐다. 이제 망상증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내가 레지나를 꼭 데려가고 싶대요. 그래서 어. 내가 "그럼 어떡하죠? 우리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혼해. 이혼해." 그리고 이게 네. 정말 재밌고 네. 슬프고 아 기가 막힌 그쵸. 얘기인데 "이혼해." 그러더니 종이 한 장을 갖다 달래요. 네. 종이 한 장을 "왜요?" 그랬더니 내가 레지나 월급은 얼마를 주면 좋을까?" 어.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가 인제 지금부터 한 15년 전 얘기인데 음. 내가 지금 얼마 받으니까 한 10,000불만 주면 될까 다달이?" 그러니까 "10,000불 쪼금 적은데?" 이러셔서 이분이 그러면서 종이 한 장 갖다 달라서 종이를 보니까 종이 맨 끝에다가 "레지나 채 10,000불." 이렇게 적어 놓고 아. 만불에 저는 합격 특차된 네.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인제 저를 한국 데려가서 자기 비서로 쓰겠다고. 음. 또 어느 날은 또 이분이 그래요. "레지나가 밥도 먹여 주지." 왜냐하면 밥을 내가 먹여 주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어. 주는 돈을 나눠서 이렇게 음. 매주 100 불씩 주는데 이분 생각엔 내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어. 그래서 100불 가지고 뭐 술도 먹고 뭐 이렇게 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레지나 나는 너무 레지나가 고마워. 음. 한국 사람을 내가 여기서 안 만났으면 내가 네. 여기서 말도 통하지 않지." 이분이 영어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잘하지는 아 않았어요. 거의 한국 분이시네요. 한국 분이세요, 한국 어. 분. 근데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도 그래도 영어도 누구보다 잘하는데 그래도 지금 그때 상황에서는 치매도 오고 또 네네. 약물 중독에도 말도 많이 잊어먹고 그럴 때였거든요. 이분이 어느 날은 그러는 거야. "레지나 내가 차를 한 대 사줄 거야." 그래서 내가 좋죠. 차 사 주세요. 뭐 사 주실래요?" 그랬더니 "Red convertible." 아. 무슨 얘긴지 네네. 빨간 오픈카. 오픈카를 사 주겠다니까. 그래서 네네. 또 종이 한 장을 또 다니까 "Red convertible." 언제까지 사 주겠다고. 네네. 그런 분이 병원에서 그렇게 있다 돌아가셨어요. 아.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이제 말을 인제 쪼끔 어눌하게 하면서 어 "레지나 정말 고마워." 아. 이제 그거 예. 그렇게
제정신이 없는 중에도 음. 호의를 베풀고 관심을 네. 쓰는 사람한테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 잊어먹지 않고 네. 그런 기억도 있었고 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 너무 와. 많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웃기기도 하죠. 네네. 그런 기억들이 아. 너무 많아서 아마 제가 쓰는 책이 두 번째가 나오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저는 이 홈리스라고 하면 저는 아시아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한국 분이셨다는 거에 되게 놀랐고. 근데 그 정신이 없고 중독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받는 그 고마움을 되게 안다는 것 또한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운타운 그 홈레스 네. 지역, 중독자들 지역을 다니면서 한 번도 사고 안 당하냐 물론 네. 위험한 점 많았어요. 네. 뭐 권총으로 이렇게 네. 그게 앞에 대놓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예. 진짜요? 어. 근데 이제 오래 일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일은 그 사람들도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쵸, 홈레스 그쵸. 예예. 맞아요. 그래서 오래 일한 나를 알아. 어. 그래서 "누나." 그래요. 나보다 아. 나이가 많은 친구도 누나,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도 누나, 여자도 나한테 누나. 아. 왜냐하면 같은 직장에서 20몇 년을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다운타운 그 홈레스들 모여 있는 지역을 출퇴근에 거기에 꼭 지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차를 파킹할 데가 없으니까 네네. 먼데 파킹하고 이제 걸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새벽 5 시에 이 친구들이 쉘터에서 나오거든요. 왜냐면 쉘터에 8 시에 저녁에 재우고 새벽 5 시면 내보내요, 밖으로. 그럼 음. 추우니까 이들이 그냥 건물 구석구석마다 모여 가지고 몸이 추우니까 네. 따뜻하게 할 거 술을 먹으면서. 음. 근데 인제 술 먹다 보니까 사고도 치잖아요. 그럼 네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홈레스들이 이렇게 혹시라도 나한테 이렇게 해를 가하려 가까이 오거나 어. 이렇게 그런 기미가 보면 다른 그룹의 내 고객들이 그냥 기가 막히게 알고 아. 와서 그냥 절대로 못 건드게 아. 그렇게 보호를 해 주는 거를. 아. 그러니까 "She's my sister."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냥 그때는 별다른 감흥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게 아닐까. 아. 정말 감사하다. 네.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색다른 네. 문화에서 살았던 거죠. 그쵸. 사실 저는 저도 샌프란시스코에도 살고 시애틀 살면서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어요. 지나갈 때 일단은 어떻게 대할지 모르니까 당연히 그냥 가긴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말 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쫓아와 가지고 막 어 인설팅 할 때도 있고 섹슈얼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고 하는데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저는 모르는 척하고 가는데 되게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벌건 대낮에 그것도 사람이 많은 데에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고 대해야 되고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팁은 굳이 아는 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예.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일부러 무시하고 갈 수는 없지만 음. 되도록이면 굳이 눈을 마주쳐서 네네.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약물에 중독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할 때는 사고 날 가능성이 많아요. 음. 되도록이면 그런 자리는 안 가는 게 음. 좋겠고 어쩔 수 없이 피하는 자리라면 빨리 지나가는 아.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전문가 역시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은 굳이 그 같이 어울릴 필요는 음. 없을 것 같아요. 음. 대답을 한다든가. 네. 그러면 그냥 내가 그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그들을 막 도와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섣불리 혼자 개인이 그 홈레스 쉘터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그 쉘터 프로그램에다 도네이션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면 거기가 예를 들어서 돈을 준다면 많은 우리 중독자들은 그게 음식 사 먹지 않거든요. 그쵸. 거의 그게 술로나 아니면 음. 약으로 바뀌어져요. 네네. 그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독의 길로 더 맞아요. 깊이 빠지게 하는 결과가 되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도네이션을 해 주는 게 더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되게 안타깝기도 정말 한 것 같아요. 사람의 삶이 그렇게 변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이분들을 그냥 놔둬도 되냐.'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쨌든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삶은 계속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회복은 우리의 그런 관계에서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도 어떤 계기가 되면 우연한 기회에 은인을 만날 수도 있겠죠. 정말 나를 위해 관심 써 주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손길이 있다면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렇지만 그게 개인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룹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오랜 기간을 일을 해 오셨는데 또 갑자기 일을 또 그만두셔야 됐다고 제가 얘기를 네. 들었어요. 갑자기 그만둔 게 사실은 제가 한 3년 더 일을 하려고 어. 했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 남편이 벼랑간에 건강 이상이 왔어요. 남편이 은퇴를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건강 이상이 오고 나니까 내가 아차 싶더라고요. 음. 내가 지금 나 좋은 일을 재미있게 잘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대로 그냥 가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니다. 내가 일을 그만두고 그냥 같이 비행하자.' 음. 그래서 계획 없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죠. 왜냐면 플랜을 안 했었고 한 네. 3 년을 먼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니까 마음 준비도 안 됐고 음.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인제 오랫동안 일해서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그 빅마마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왜냐면 제가 오래 팀의 그 팀장으로 일하다 음.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한국 요리도 같이 해 음. 주고 또 갈비나 뭐 이렇게 뭐 햇김치 같은 거 해 가지고 같이 나누기도 네. 하고 다 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나 아. 혼자인데 그 직원들한테 데리고 나가서 밥도 사 주고 네. 한국 빵도 사 주고 그러니까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Did you watch that?" 아. 한국 드라마 보라고 알려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는데 제가 오래 있으면서 이 친구들하고 음. 그런 관계를 오래 하고 한국적인 거잖아요. 이게 네. 정적인 거잖아요. 네. 미국 분들은 굉장히 음. 인디펜던트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자기 일 하면 떨어지고 네. 이러는데 오래 일하다 그런 게 빌드업 돼서 제가 그만둘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방금 이제 요리 얘기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선생님 지켜보면 되게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에너지가 진짜 넘치신다라고 생각이 그렇게 들거든요. 들어요? 근데 어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에너지가 전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먹는 거 되게 한국 음식에서 네. 먹는 거 참 좋아하는데 어. 맛있는 거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 아까 말했듯이 제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요. 그게 음. 훈련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맛있는 음식 해서 먹고 나누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더 생기지 않을까. 음. 그리고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네. 아닌데 뭐 때문에 제가 엄마한테 꾸지람을 들어야 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는 사막에 가도 살아남을 사람이야." 네. 그게 칭찬인지 나를 야단치려고 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걸 좋게 생각하고 싶은데 어쩌면 그게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어린 나한테서 보고 말씀하신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아. 또 이제 저희가 얘기할 게 사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2의 인생을 그렇죠. 지금 다시 네. 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려주세요. 오래전부터 원래가 음식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네. 이렇게 새롭게 만든 음식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새로운 음식점에 가 보면 음식이 특별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연구를 해요. 아니면 내가 모른다 싶으면 주방에까지 가서 물어보고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13 년도부터 2017 년도까지 음. 여기서 청영사관과 네. 한국의 한식문화협회라고 있어요, 네. 한국에. 같이 협찬을 해서 이 시애틀에서 요리 지도자 교육을 했어요. 제가 3 주를 매년 학 회사에서 어프를 하고 어. 그 3 주를 들었는데 기초부터 열심히 배운 그냥 거죠. 취미로 들으신 거죠? 취미로 들었죠. 아. 근데 그 취미로 들은 게 너무 재밌으니까 집에 된장고추장도 항아리로 만들어 아. 놓고 그러면서 재미가 붙여서 그렇게 음식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되니까 내가 음식을 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아. 나면서 알려 달라는 그래서 음. 제가 그 서티피케이션을 받았거든요. 음. 그래서 아태문화센터에서 팬데믹 때 매달 한 번씩 김치 시즌 한 8 개월, 9 개월 하고 그 이후로도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식 요리 아. 또 한식 요리뿐만 아니라 네네. 다양한 퓨전 요리도 가르치고 틈틈이 직장 다니면서 아. 그렇게 하다가
그냥 본 좋아서. 너무 좋고 아 예. 음식하는 건 너무 재밌어요. 예. 신선한 재료 사다가. 네네. 왜냐면 상담을 하는 거는 끝이 안 나는 얘기거든요. 아. 그쵸? 왜냐면 중독자, 정신질환자들하고 일을 하니까 never ending story. There's no ready. 네. 그 완성품이 없잖아요. 아. 계속 우리가 being together, we are working together 하는 거지 그 완성품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음식은 재료를 구입해서 씻고 다듬고 조리해서 만들어서 상에 놓으면 이게 완성품이잖아요. 아.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재밌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글도 쓰게 되고 그리고 음식의 다양한 것을 막 알려주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그리고 이 음식을 먹으니까 건강하니까 네. 그리고 또 저는 또 조미료 쓰지 않는 또 네. 설탕 쓰지 않는 음식을 하거든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좋은 게 있으면 혼자만 갖고 있는 그런 거보다는 나누고 싶어 하는 성격이에요. 네. 그래서 알려주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는데 네. 이번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너무 한 몇 달 동안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아 그쵸. 내 루틴이 없어졌잖아. 음. 그리고 내가 동료가 없어지고 네. 내 플랫폼이 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 요리 교수를 구한다는 이게 떴어요. 네. 그래서 전화했죠, 무조건. 그래서 전화했는데 "Do you have a experience?" 그래서 "Are you sure?" 나 네네. experience 가족 너무 익스프레스 예 많죠. 너무 많다고. 그랬더니 어느 학교에서 가르쳤니? 근데 학교에서 가르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커뮤니티 센터 앤 그룹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나한테 그 관심을 갖게 된 거야. 내가 내 백그라운드가 클리니컬 카운셀러잖아요. 네.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이 요리를 가르쳐?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력서를 보내달래요. 다양한 분들이 추천서 4개 써줬는데 네. 추천서 보니까 내가 앞만 봐도 너무 근사한 거야. 일을 너무 잘했다고 리스펙트 해주시고 네. 또 요리도 너무 잘한다고 써주신 네네네. 거야. 정말 경쟁자가 많았는데 네. 인터뷰 4번을 거쳐서 제가 된 거예요. 아 결국은 이 사람과 사람을 엮는 것이고 요리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놀라웠던 게 제2 도전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제가 나이를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셔도 되겠죠? 아니 놀란 게 67 세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단 그렇게 안 보이시고 네.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사실 내가 60대 후반에 보통 은퇴를 생각하고 그냥 그런데 새롭게 도전한다는 게 되게 두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도전한다는 게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까요? 제가 두려웠던 건 무릎을 수술한 지가 이제 9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양쪽 무릎을 다 공공관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래 서 있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죠. 그 일하는 자체는 막 익사이팅 했었어요. 네. 왜냐면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는 자체가 나한테 이런 어퍼튜니티가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네. 그리고 젊은 학생들을 만나니까 에너지가 또 와요. 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또 한국 요리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네. 어떤 그 사명감 같은 걸 그쵸. 느꼈어요. 왜냐면 그쵸. 나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외교관이야. 네네. 그쵸, 그쵸. 예. 민간 외교관이 내가 외교관인 네.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내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내 나라의 그 좋은 점을 알려주고 이 사람들이 습득해서 이거를 세상에 알린다고 생각하니까 그 오는 만족감 그거 엄청 많았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이라고 생각하고 네. 정말 그런 자세로 열심히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너무 피드백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 일이 많아요. 이게 요리 가르치는 게 매일매일 이건 힘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육체적으로. 네. 어쩌면은 그냥 나는 요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 네. 내가 겪은 그 중독자 얘기, 정신질환자 얘기 같이 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쿠킹 타임이 즐거운 인생 스토리 타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밌어 하죠. 네네. 그러니까 요리만 가지고도 재밌는데 요리 플러스 재밌는 삶의 스토리가 이야기. 네네. 있으니까 맞아요. 눈들이 다 반짝거려 가지고 그쵸. 그 얘기를 어디서 뭐 들을 수가 없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삶이라는 거가 되게 재미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선생님은 그 즐거움을 잃지 않고 계속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아. 저도 궁금한데 가끔씩 생각해 보면
왜 나는 이렇게 깊이 지치진 않을까? 음. 그럼 내가 ADHD인가? 그건 아니에요. 어. 근데 아까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절망할 순간이 왜 없겠어요? 많죠.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도 많죠. 그러나 내가 이 상태에서 그냥 주저앉으면 다 망가지는 거야.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게 속해 있는 내 직원들 음. 아니면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자신을 자꾸 이렇게 네.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어. I just like a brainwash. I could do 네. that. 야, 그 음. 트레이너 시키는 것 같아요. 음. 그게 나한테 힘을 주고 그리고 또 저는 메디테이션 해요. 아 해. 명상. 예, 명상을 하면서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봐요. 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가져보고 또 제가 글을 쓰잖아요. 네. 예, 글을 쓰면서 글을 통해서 속마음을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 글이 막 전문가의 글처럼 막 매끄럽지는 음. 않지만 그냥 읽기 편하고 네. 그냥 좀 속이 시원한 얘기, 네. 그런 답답함이 풀리는 얘기를 그런 네. 내 삶의 얘기, 네. 내 주위에 일어난 일의 얘기, 내 환자 얘기, 내 고객 얘기. 네. 물론 이제 실명은 거론은 네네. 않지만 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에너자이저가 되지 맞아요. 않은가 그렇게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30년 동안 중독자랑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하고만 계속 일을 했다라고 하면 지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와중에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게 이제 쿠킹이셨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하면서 내 일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또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삶을 계속 즐기시는 게 아 되게 삶에서 좀 방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영감을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어떤 순간에도 never give up. 음. There's another chance. Another door is always there. 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절망의 순간이라도 다른 길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내 마음의 눈이 안 열린 거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절망? 절망은 누구나 누구한테도 올 수 있죠. 그지만 그 절망에 빠져서 나를 그냥 내 인생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한다는 네. 것보다 절망하지 말고 내가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꾸기까지 훈련은 해야 돼요. 거저 주는 건 아니에요. "너 생각을 바꿔. 그러면 괜찮아." 안 네. 돼요 그게. 그러니까 practice, practice, practice. 그리고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음. 그러니까 내 환경이 어떤가 돌아보고 내 환경에 어렵고 힘들고 막 정말 막 험한 사람들만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되겠죠? 음.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힘들고 싸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서 나를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게 돼요. 그냥 음. 내가 그 사람들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나를 키워가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내가 더 나아가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 예전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되게 "내가 나아지고 싶다."라고 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나라." 라고 하고 뭐 자기계발서 이런 데 보면 내 주위에 있는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너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힘든 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실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멘탈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0 년이란 세월 동안 내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키면서도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날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같아요. 아 역시 마찬가지인 것 역시. 같아요. 제가 한 10년은 노인복지를 일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한국 분들의 그 노인 복지를 위해서 라고 24년을 그 홈레스 알코올 중독자들하고 일했는데 다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다 필요한 분이고. 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한번 스스로 나한테 질문을 해봐. 왜 나는 항상 필요한 사람들만 주위에 있지? 음. 정말 필요하고 니드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주위에. 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내가 즐거운 일을 찾아갔어요. 전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그림 음. 구경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한때는 또 미술대 가는 것도 생각해 볼 만큼 그러다 보니까 그림 전시회 이런 음. 데 꼭 빠지지 않고 가고 또 음. 음악회도 가고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데를 찾아다녀요. 아. 예. 그런 데를 찾아다니고 또 예쁜 옷도 입고 음. 그렇게 자기 환경을 즐거운 환경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죠. 음. 그게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우선 나 자신을 더 긍정적인 자리로 가져가는 거죠. 데리고 가는 음.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제 그걸 떨쳐버려야 돼. 음.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네.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거지. 네. 항상 깨끗하고 네네. 밝은 옷을 아. 입어서 내 분위기를 만드는 네. 거죠. 아.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게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못 하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도 환경을 바꾸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기 쉬운 환경을 만들면 처음에는 그게 어려울지어도 내가 조금씩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도 같이 바뀌게 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만큼 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스텝 1 음. 주위를 둘러봐서 치워야 돼요. 그쵸.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방 예. 정리부터 방 시작해야겠어요. 정리부터 시켜야 돼. 예 나 씻고 네네. 방 정리하고 환경 자체를 바꿔서 밝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많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음. 뭐 많이 있으면 더 머리 아파요. 맞습 그러니까 없는 게 네. 정신 건강 상태예요. 네. 딱 필요한 것만 맞아요. 가지고 예.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정리하고 환경을 둘러봐서 내가 좋은 환경을 내가 만들어 가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고 나 역시도 좋은 환경을 따라가면 그게 정신 음. 건강에 필요한 게 아닐까. 네. 그리고 사실 긍정적인 생각이 네. 자꾸 생각나죠. 네. 그중에 또 선생님께서 하신 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하는 것. 그래서 뭐 나는 그림 그리는 거 보는 거 좋아하고 뭐 노래 듣는 것, 패션, 음식 이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즐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자기 케어가 꼭 필요해요. 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네.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냥 나를 근데 하는 일이라는 건 거의가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네. 그죠? 그로 인해서 내가 사례를 받고 그거로 인해서 생활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나한테 필요한 건 뭘까? 셀프 케어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셀프 케어가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나의 브레인을 쉬게 하고 내 몸을 쉬게 해서 그리고 나를 예쁘게 가꿔서 내가 행복하게 음. 그러니까 내가 막 더럽고 냄새 나는 옷 입고 씻지 않고 있는데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없죠.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불행해 보이는데 상대방한테 그게 건강해 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날 보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게 나를 우선 가꾸고 환경을 정리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빛이 될 수 있나? 내가 스스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이 안 알아줘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행복하면 돼요. 그 음. 셀프 케어를 하면은 점점 사람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점 생기지 않을까. 네. 노력해요. 네. 다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요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음. 끼쳤는데 은퇴를 하고 났다고 또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음. 지금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이 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내가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내 탤런트와 나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룹 테라피도 좀 음. 필요한 분들한테 네. 해 보고 싶고 또 이분들한테 건강하고 어 정말 몸에 필요한 요즘에 인제 저기 성인병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법 그리고 네.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나누고 싶어요, 음. 앞으로. 네.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 선생님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말을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혼자 계시면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마시고 나가세요. 문을 여세요. 문을 열다 보면 밖에 환경이 보일 거 아니에요. 뭔가 그 환경에서 내가 찾아갈 길을 볼 수 있는 일을 찾길 바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옆집도 있을 거고 음. 혼자고 외로울 때 그 사람들이 안 올 수 있어요. 음. 모르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세요.
You step out first 음. and look out. 밖을 보면서 내가 만난 사람하고 say hello를 하면서 인터액션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찾아 나서고 say hello. 근데 이제 그것도 아무나 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전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주위를 둘러다보면. 그런 안전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어울리세요. 환경을 바꾸세요. 그리고 힘들면 소리내어 우셔도 돼요. 아프면 울어야죠. 아프면 소리도 질러야 되죠. 그러나 절대 내가 소중하다는 거. 그냥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그거를 잊지 마세요. 나의 존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결정은 누가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뭐라 그러든 아니면 내 형편이 지금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 내 인생의 앞길의 키를 열 수 있는 건 키를 갖고 있는 사람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고 나서야 돼요. 그냥 앉아있지 마시기를 음. 바라고 있어요. 네. 제가 인터뷰에서는 묻지 않았지만 선생님께서 꼭 나눠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뭘까요? 자신 있게 살라고. 네. 음. 당당하게 살라고. 근데 그 당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당당해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있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할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이제 내 나이가 이제 60대 초반인데 나는 벌어놓은 것도 없고 집도 내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이제 이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지. 음. No, you can do so many things.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컴퓨터 할 줄 알아요? 컴퓨터 할 줄 모르는데 Learn computer. Go to community college. 컴퓨터 배워요.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 또 차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네네. 많은데 그러면 차가 없으면 버스를 몇 번 타서라도 갈 수 있는 자기 그 욕심이 생겨야 되잖아요. 뭘 네. 하겠다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시작을 할 때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부족해? 그러면 이 부족한 걸 어떻게 채워나가지?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절대로 I can do nothing. I'm too old. I'm so poor. 음. 이런 생각에서 머무지 말라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야 돼. 결론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네가 어떻게 살아있든 오늘의 내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문을 열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도 아닌 나이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고 나가기를 아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혼자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신 우리 레지나 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걸어가실 그 새로운 길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때라도 언제든지 내 삶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나누고 싶습니다. 네. 레지나 응원합니다. 네. 레지나 채님 오늘 고운에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